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급등 종목을 했는데 유독 지금 박근혜 정부 쪽에서만 상당히 지금 장세 흐름이 호불호가 너무 좀 심해지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든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그렇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이나 수급 자체로 봤었을 때 상당히 재미없는 시장이 죽은 흐름의 모습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증권사들 보게 되면 10년에 그게 보면은 최악의 실적이라거든요. 10년 동안에 최악의 실적이랍니다. 그만큼 거래대금도 없고 거래량도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그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준비를 좀 잘 해놓으신다면 아마 1월달 같은 장세 돌아왔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 뭐 모엔즈라든가 혹은 뭐 아까도 어제 같은 신일산업이라든가 금요일 같은 날 신일산업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베팅을 할 수 있는, 그지? 베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눈이 보일 거예요, 종목들이.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2, 3% 수익이 있다는 거 안 봅니다. 우리 방에서 언제 뭐 그 1월 달에 또 흐름 보시게 되면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2, 3% 수익 먹고 뭐 수익 났다고 올려준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2, 30% 수익 나셨으면 모를까, 그지? 하루에 뭐 어제 상가 먹고 내일 상가 갑니다. 상가 나오잖아요. 그지? 내일 상가 나옵니다. 사세요. 상가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 되게 많았잖아요. 이거 놓쳤으면 이거 사고 이거 한 1억 더 본다는 생각으로. 그래가 우원개발 지금 KT 서브마린 다 추천해줬잖아요. 에머슨 퍼스픽 이화공연 다 추천해줬죠. 밑에서, 그지? 남들이 다 추천해준 줄 다 생각해. 남들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고점까지 잡아주거든요. 이화공연도 그렇고. 결국 이화공연 뭐 어떻게 되는지 더 모르겠지만 들고 있는 사람 많이 봐도 한 명밖에 없고요. 유주케이님은 아직까지 들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뿐만 아니라 모다정보통신도 우리가 다 들어가서 먹었을 거예요. 코덱스 수익 드셔서 먹었을 거고요. 3D 관련 종목들 보시면 크게 많이 먹지만 결과는 별로 안 좋게 끝났지만 중요한 건 처음부터 들어가서 다 수익 드셨다는 종목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크게 폭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강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 정리가 되는 것과 동시에 오전장이라는 그 기법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지?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서 평생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지금 강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같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있어요. 내일도 하고요. 모레도 합니다. 1년 전에도 했고요. 10년 전에도 했어요. 모든 기법은 다 이래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오전장 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준비되신 분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강의 준비가 되어 있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1번 찍어보세요. 강의 준비가 되어 있다. 1번 찍어보세요. 예, 도겸 이제 우리 피프로셔님 장애걸님, 예,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그죠? 내가 밀면대 막고수님, 예. 네, 봅시다. 자, 오전장 기법에 대해서 가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기법. 우리가 좀 중요한 건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오전장.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쓸데없으니까. 삭제. 자, 오전장.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오전장은 9시에서 10시까지겠죠? 그죠? 10시까지겠죠? 9시에서 10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초가를 어떻게 결정을 짓느냐. 우리가 볼 때 시초가가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결정을 짓느냐가 아니고 이 시초가가 뭘 얘기하느냐. 시초가가 결국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거 결정을 짓느냐. 시초가를 결정을 짓느냐. 시초가가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된다는 데 있어요. 오전장 기준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전에 기준이 된다. 이 시초가가 그날 오전뿐만 아니라 장중 오전까지 다 기준이 된다 했어요. 그죠?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또한 전날에 얼마만큼 종가를 관리해줬느냐. 종가를 해줬느냐. 이 종목이 우리가 들어가는 종목이 오전장에 종가 관리 해줬느냐. 그죠? 종가 관리 해줬느냐. 종가 관리 제대로 해줬느냐. 장마감 이후 대내외 악재가 생겨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 급등주 종목이나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다 통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유동적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데 지금은 거의 썩은 동태 눈가리처럼 이제 멍해 있는 것처럼 보여주죠. 종목들도. 어제? 멍해 있잖아 종목들이. 내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한 5초 정도 HTS 딱 봤는데 체결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도 HTS 정지됐나? 컴퓨터 뻗었나?
이렇게 딱 봤는데 종목이 움직이더라고요. 한 종목, 두 종목이. 5초 동안 거래가 내 관중에 있는 지금 한 면에 있는 관중이면 120개 종목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거든. 갑자기 뭐 정지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생동하게 움직이는 게 시장인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통일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목들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장에 중요한 거는 시초가 어떻게 결정 짓느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신일산업. 우리가 추천드렸지만 신일산업이제? 신일산업 사가지고 어저께 사가지고 들고 왔는데 어저께 신일산업 샀다 칩시다. 왜냐면 이 100% 세손 종목 아니에요. 야, 사가지고 들고 왔는데 오늘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오늘 낮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봤단 말이야. 좀 이렇게 나와야 돼. 오늘 이렇게 나와야 돼. 왜냐면 어저께 종가 관리를 해줬잖아요. 종가 관리를 해주고 위로 좀 쳐주고 어제도 보면 시초가 이상 관리 해줬거든. 아침에 지금 증시가 조금 이제 떨어진 이유는 역시 러시아 사태 때문에 떨어진 거지. 그 1775원이에요. 그지? 시초가라. 이게 중요하거든. 그지? 중요하단 말이야. 시초가 1775원이고 아침에 시초가 결정을 지었어. 그리고 이 종목은 어저께 종가 관리 좀 해줬기 때문에 오늘에서 뭐 떨어졌던 이유는 러시아 사태 때문에 떨어진 거라. 간밤에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 때문에 주가 개폭락되니까 유로 재정 떨어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이 아침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거든. 주가 관리 잘 해줘도. 그랬더니 시장에서 이 종목 시초가 1770원 찍었어요. 아침에.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팩트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와! 아침에 떨어졌는데 동시에 떨어지더라. 왜 떨어졌지? 러시아 때문에 떨어진 거라. 국제적인 문제로, 글로벌적인 악재로. 그러니까 이게 오전자 기법이라고 보기에는 방향성이 좀 가깝죠. 그죠? 일단은 이런 종목은. 그지? 이래 돼버릴 경우에 10시까지 수급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정해 나와야 되겠죠. 정해 나왔잖아. 왜? 10시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장에 대내외 악재나 호재가 있느냐.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봤었을 때 100% 세로선 종목인데 장 마감하고 이 종목에 내부 호재나 악재가 있느냐. 시간에 그래만 보면 되겠죠. 없습니다. 그럼 다음 날은 하루 더 흘러갔죠. 그지? 자, 무엇보다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볼 때 평생 실망이고요. 얘기고. 자, 무엇보다 오전장에 제일 추수익 내기 쉬운 거는 상한가 음봉이 나오는 경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지? 상한가 음봉이 나오는 경우. 별표 10개. 별표 10개. 무엇보다 오전장에 제일 수익 내기가 쉬운 것이, 오전장에 수익 내기 제일 쉬운 것이 뭐냐? 전날에 상한가 나왔던 좀 아침에 음봉이 튀어나와. 그지? 즉, 눌림목 1차 자리를 만들어줄 때, 윗꼬리를 공략하는 게 제일 쉽다는 거죠. 눌림목 1차 매매 기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급등주 흐름에 있어서, 제일 기초적인 내용이고,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초짜매 분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해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뭐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80% 이상으로 보거든요. 수익 드실 수 있는 확률이.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저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급등주라는 종목은, 모든 급등주라는 종목은, 물론 이제 종목 항상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저가주나 뭐 잡주나 뭐 거래 없는 종목이나 테마선 후종목은 가급적이면 패스하고, 우리 항상 말해서 시장의 주도주나 거래대금 100억 이상 터진 종목, 항상 전제 조건을 다루는 게 뭐예요? 거래대금 100억 이상이나,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테마선 대장이나, 테마선 대장 종목들, 그지? 테마선 대장 종목들을 톡한단 말이야.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이제 뚜껑을 열어봤는데 아침에 목이 튀어나와. 아침에. 목이 탁 튀어나오거든. 그럼 이 종목은 거의 보시면 되면은 다음날 한가가 그냥 거의 한가를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예를 들어 내부적인 호재를 가지고 놀았어. M게임, 이런 것들. 그래, 오늘 같은 날 장세 보면 참 좋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이 아침에 딱 시작했는데, 전날 거래량 자체가 얼마 터졌냐? 한 200만 원 터졌죠. 한 70억 터졌네. 이 종목이 그냥 장 마감했는데, 아무런 악재도 없어. 그지? 근데 이런 종목이 갑자기 아침에 음봉에서 시작해. 시초가를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이런 자리 들어가거든. 시초가에서. 물론 떨어진 종목도 있어요. 떨어진 종목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비춰봤을 때 거의 없단 말이야. 10종목 다 들어온다니까? 요거 딱 보죠, 그지? 그럼 이 종목 답이 뭐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식의 시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치고 들어오는 흐름. 그지? 이런 식으로. 시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알겠습니까? 음봉에 나올 경우에는. 바로 이게 나온다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뭐, 10시 안에. 바로 튀어나와.
바로 시초가 딱 보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누르면 1차 기법이거든요. 제일 쉬워요. 간단하고 단순하고 무식하면서 결과 빨리 나오고 10% 수익 그냥 드시는 시장. 중요한 건 아침에 음봉이 나올 때 판단을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전날에 우리가 봤을 때 이 종목에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이 종목 뭐 때문에 또 나왔지? 왜 악재가 있는지 찾아보고 아무리 이유 없이 그냥 음봉이 나온다.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의 악재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단기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뭐지? 단기 떨어지는 건 분명히 아침에 동시효과부터 뭐가 그 악재가 벌써 반영해서 떨어지거든요. 반영해서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시효과부터 벌써 반영이 돼서 떨어져. 반영이 안 됐으면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동시효과부터 벌써 반영되가 마이너스 한 5%. 마이너스 5%라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 이미 전날이나 오늘 이미 만들어졌던 악재가 결과물이 지금 동시효과에 5% 찍었다는 얘기거든. 그게 뭐냐.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전에 들어갈 때는 그 시초가 근처에서 잡아가거든요. 세력들의 첫 의지가 담겨지는 시초가이기 때문에. 그죠? 보통 이제 종목 잡아가는 거 보면 마이너스 5% 들어가도 크게 해탈성이 없어요. 오늘도 보셔야 되면 어떻게 됐냐. SDN. 김학식 관련 종목이죠? 하루 종일 저점이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참 시초가 얼마예요? 1,515원. 저점이 마이너스 2.57. 그래서 얼마 들어갔냐? 시초가 이하. 시초가 이하. 1,500원대. 1,510원 이하. 사과 들고 와있어. 그냥 사과 샀단 말이야. 2.57%권에서 샀어. 2.5에 샀어요. 아까 전에 1,590원가 올라왔잖아요. 2% 올라왔어. 몇 프로라? 4% 수익이거든? 와, 4% 수익 먹고 배 터지겠다, 그지? 어디 가서 뭐 4% 수익 나오고, 명함이라도 내밀겠어요? 4% 수익 나오고, 난 4%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걸 또 옆에서 축하해주는 사람 보면, 야, 4% 수익도 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종목이, 이런 종목들은 4%를 없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게 왜 이런 종목도 우리가 누르면 1차 기법이라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이거든요. 급등주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100억 이상 종목이나 아무 종목에 하는 게 아니고, 저가주나 잡주 종목이나 평상시 거래가 없다가 터진 종목 말고, 항상 말씀드린 웬만한 종목들 다 통일이 되는데, 그 종목에서 거래가 없는 종목이나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해. 저가 종목이나. 왜냐면 패턴도 안 맞거니와 호가 정답법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쭉 빠질 수도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항상 거래대가 많은 종목이나 전날에 시장이 주도했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날 이 정도 김항식 관련 정도 전날 거래량이 500만 정도 붙었죠.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엔제 같은 종목이 오늘 같은 날 모엔제 같은 종목이 물론 많이 떨어졌겠지만 쓸데기 없이 아침에 이 종목 거의 강박권 정도 들어가면 들어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눌리면 1차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 지금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눌리면 1차 밑꼬리 공략 하나 해야 되겠죠. 제일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별표 또 10개. 눌리면 2차 매매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눌림목 1차, 2차 관련해가지고 제가 3강인가 4강에서 강의를 한번 해드렸어요. 한번 진하게 강의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죠? 눌림목 강의에서 관련 강의를 해드렸겠습니다. 전날 종가 관리를 상당히 잘해줬고 시간 외에도 급등을 좀 했으며 글로벌 시장이 하락으로 인해서 오전장에 밀어줄 때 역시 시초가로 바로 공략하셔야 된다. 이때 시간적으로 중요한 거는 10시까지 시세 흐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어제 들어갔다 우리 한국내화를 보겠습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즉각 즉사해서 바로 나와야죠. 우리 기법대로 다 하는 거니까. 한국내화 보겠습니다. 전날 우리가 봤을 때 이 종목도 들어갔거든요. 오리평 찍었죠? 오케이. 전날 이 종목 물론 시초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시초가 자체가 4,515원이었는데 비해서 밑꼬리가 좀 많이 깊거나 지금 수급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코엔텍이라는 종목이나 이런 우리가 봤을 때 한국내화나 현대통신이나 코엔텍은 우리 흐름을 지켜봤었을 때 주말에 있었던 안철수와 민주당이 합당으로 인해가지고 중요한 큰 대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코엔텍 같은 종목은 어저께 하한가를 가버렸거든요. 코엔텍 같은 경우에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뭐지? 하한당 가버렸어요. 근데 오늘 수급이었거든. 한국내화 같은 종목은 어저께 눌리면 1차 자리죠. 그죠? 1차 자리고 오늘 2차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1차 자리에서 사가지고 들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오늘 같은 자리에 2차 자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차 자리를 맞이할 때 이 종목은 가급적이면 전날 자리에서 사가지고 들고 들어와야 내가 2차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딩을 하나만 전날 언제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들어갈 때 얼마 되었냐. 4,350원 이하에서 가급적 추천을 드렸어요. 4,300원대 떨어지면 가급적 4,300원 사고
근데 이 종목도 결국에 얼마나 종가 끝났냐? 4,450원에 끝났거든요. 그지? 4,450원에 끝났어. 결국 몇 프로 수익이냐? 큰 수익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지? 4,450원? 4,300원 사본 사람들은, 이 뭐고, 이거? 콤플레인 또 왜 나오노? 한 3%밖에 수익이 안 나와요. 3% 수익 먹고 우리 그럼 뭐 하려고 3% 수익 먹고 하냐? 좀 종가에 팔아프지. 3% 수익 먹고 좋아할 거면. 다음 날에 이런 쪽의 수급도 예상해봐야 되거든요. 그지? 왜냐면 종가 관리 해줬기 때문에 4,400원. 근데 아침에 뚜껑을 열어봤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만 어떻게 그러면 전날 종가 관리를 상당히 잘 해줬죠. 4,450원. 저점 마이너스 끌어주고 저점 찍어주고 3% 홀딩권에서 넘어간단 말이야. 시간에 그래 어땠냐? 어저께 한 10원, 20원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떨어졌지. 글로벌 시장이 좀 떨어졌어요. 처음에 올랐다가 떨어졌어. 러시아 증시하고 우리가 유로 재정이 악재가 일어나가지고 글로벌 증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살짝 밀어줄 때 역시 시초가가 바로 들어간다. 이때 중요한 건 10시까지 보고 시세점 정리하는 거죠. 아침에 4,430원이 이 종목은 결국 뭐가 되느냐? 아침에 기준이 되는 거죠. 역시 말씀드리지만 10시까지 보고 수급 없으면 정리 나와야 되겠죠. 왜? 오전장 10시니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보통 몇 시에 떨어지냐? 장중에 떨어지지 오전장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글로벌 시장이 대폭락할 때 증시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우리나라 증시 사이드카 발동되고 이럴 때 그럴 때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매도세가 매물이 부르는 시장이에요. 왜냐면 호가 자체가 받쳐주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만져 던져보면은 그냥 화가 어저리가 가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결국 뭘 얘기하고 싶냐? 눌리면 1차, 2차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전에 다 강의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중요합니다. 평생 갑니다. 그죠? 평생 갑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 시초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갈 때 눌리면 1차 부분은 저 앞전에 강의 다 해드렸잖아요. 1차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전날 저점을 기준으로 들어간다. 그죠? 전날 시가를 기준으로 들어간다. 제일 중요한 건 전날 지지선을 중심으로 들어간다. 오늘 같은 미국 증시 좀 떨어지거나 유로 증시 떨어질 때는 저점 자체가 많이 급나가는 경우도 있다.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거나 근거한 지지를 받게 되면은 점 자체가 마이너스 10% 이하까지 떨어진다. 그래도 고래지약 같은 거 예전에 투톱 들어가는 거 봤었을 때 그죠? 마이너스 좀 여기까지 떨어진다. 저점 자체가 마이너스 10%다. 마이너스 10%잖아요. 짓는 거 확인하고 오전에 산다. 한 1시, 2시쯤 돼서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날 10시까지 보고 상가 노린다. 다 먹고 나왔죠. 상가 먹고 나왔죠. 얘는. 이게 마지막이었죠. 그죠? 다 기법대로 하잖아요. 기법대로 안 한 거 없습니다. 다 기법대로 하죠. 14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1번, 2번 되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평생은 이거는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잠깐 보겠습니다. 또 있나? 요거까지, 요것만 하고, 예, 또 내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또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조금 알짜배기 내용만 쫙쫙 해줘야지. 너무 쓸데없는 얘기 해버리면은 배가 산으로 가요. 전날 특징주로 이제 오전장에 우리가 봤었을 때 공략하는 겁니다. 아무 내용이 아니고, 오전장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지? 오전장 기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강의 시간적인 의미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잘라가지고, 오전장, 아까도 말씀드린 오전장, 동시호가, 오전장, 장중, 오장인데, 우리가 볼 때 오전장이라는 건 9시부터 10시까지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장사가 좋을 때는 9시에서 9시 반까지고, 10시 반까지고, 장사가 안 좋다면 9시 40분까지, 오늘 같은 날 9시 40분까지 보고 있다가 지수 뻗다가고 좀 이상하게 흘러가면은 봐도 매도 치고 나오라고 그랬지.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종목을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시간을 먼저 기준으로 보고, 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날 특징주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시세 흐름이 크게 받았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장 실명 매물이 나올 때 3일평 기준으로 해서 공략한다. 장중에 먹기 위해서 공략한 기법이기 때문에 단기 3일 2평 매매 기법이라 볼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급등주 종목들은 보통 뭘 달고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3일 2평 매매 기법을 달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코인텍도 마찬가지겠고, 특히 이제 현대통신이나 이런 종목들도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현대통신들을 보게 되면 거의 뭐 5일 2평 달고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빨간선을 더 많이 타고 들어오죠. 5일 2평 기준으로 보고, 뭐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상이나 쓰일상 같은 종목 중에, 보시게 되면은, 전날 특징주 종목으로 상가 갔던 종목들이나, 뭐지? 시세 흐름을 크게 받았던 종목들이
시장 크게 받은 종 뭡니까?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 짱대 악몽 터지고 윗구다고 빠졌던 종목들. 다 기법 강의해줬습니다. 그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법 강의했던 건 다 통해낸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윗구다고 빠졌던 종목들이 그죠? 오전장에 매물이 쏟아져. 그죠? 오전장에 매물 쏟아지는 부분은 단타성 물량을 틀어주거나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전날에 매도 못 쳤던 사람들은 던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들은 건강한 제재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떨어진 종목들이 보통 오전장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뭘 그려준다? 저점을 찍어줘요. 저점을 찍어주고 대부분 어떻게 들어오냐? 장중에 들어옵니다. 장중에. 나중에 또 장중 그 매매 기법에 들어가는 기법이에요. 3일 2편 매매 기법인데요. 되게 쉽습니다. 뭐 급등주라는 거는 아주 단순한 거기 때문에 잡아가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더 되게 복잡하게 설명한 끝이 없어요. 뭐 이런 현대통신, 현대통합입니다. 뭐엔즈도 근래에서 들어온 게 없고 신일산업도 뭐 딱히 들어온 것도 없고 이게 눌림목 1차지 신일산업. 눌림목 1차 아닙니까? 눌림목 1차. 오전장 눌림목 1차 아침에 악재 뉴스 터져가지고 마이너스 나왔다. 그래. 아침에 터졌는데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 떨어지기 시작했다. 동시효과가. 저가가. 동시효과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700원대. 그지? 공략. 저점이 1,635원이라. 장중에 수급 들어오죠? 매도 추모가 끝. 어제 상가 갔잖아요. 상가 갔는데 근거한 뉴스 터져가지고 시간에 마이너스 나왔어. 한가까지 대량간 터졌거든요. 아침에 당연히 동시효과 마이너스 나오죠. 아침에 들어가지고 끌어가면 10% 먹고 나오잖아. 이게 급등주거든요. 여기 남았는데, 신일산업도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종목이 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이건 3일 2편 매매입법은 장중 시세를 먹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요. 급등주가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이제 우리 오전에 좀 밀어주고, 종목이 좀 나올 때, 눌림 일자 생각하시고 3일 2편이 바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런 거는 3상 나왔던 종목이나라든가, 혹은 우리가 볼 때 제일 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형성됐던 종목들이, 그치? 3일 2편 달고 들어오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얘를 잡아갈 때 종목들 뭐 편하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 종목들이나 이런 기관선 종목들도 이런 패턴이 좀 많이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별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중요한 거는 별로 아니고요. 특징주 테마 종목들이 아침에 보합권 근처에 시작할 때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특징주 테마 종목들이 아침에 보합권 근처에서 시작할 때 보합권 근처에서 시작할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좋다. 즉 상한가 매매기법으로는 T자의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나 T자의 상한가 종목이라든가 다음날 보합권이 형성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10시까지 보고 수업 없으면 정량이 좋다. 상한가 양봉권 공략을 보시면 되죠. 양봉타법이죠. 오늘 같은 날 모엔즈 같은 경우겠죠. 모엔즈 같은 경우에 오늘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뭐 재미는 없었죠. 그지? 왜냐면 시장의 흐름이 개별 장세였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기법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오전장 기법대로 그냥 아무 종목에 쑤셔넣는 게 아니고요. 이게 또 장사 좋았을 때 분명히 상한가 언제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이런 식의 상한가 흐름이 나오겠죠. 아침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봤을 때 전날에 제일 강했던 상한가 이런 거 아닙니까? T자의 상한가를 갖다 칩시다. 뭐인지 이래갔죠? 아침에 시조가 요서 시작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살짝 흔들어 놨다가 바로 쭉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래가지고 뭐 만드냐? 투상에 가는 거라. 이래가고 투상 가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상가 언저리 갔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 갔다가 결국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갔다가 상가까지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밑거리 좀 달고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밑거리 달고 이래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끝난 경우도 있잖아요. 걔들이 좀 짧아지고 넘어가고 대충 그림 이럴 때 생각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볼 때 상단부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쳐야 된다는 거라. 단타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통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번에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T자형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다음날에 보통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한가 나오게 되면 바로 아침에 약법 이건 좀 심하고 요즘 밑거 좀 달고 이거 좀 많이 짧게 봐야지. 이런 거 이렇게 좀 상한가를 갔다. 상담 대량 거래 천지 종목치고는 다음날 어떤 식으로 형성되냐. 보통 양봉타법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형성되고 종가를 마감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 밑꼬리가 나올 때 언제냐? 보통 오전장에 이게 강보합 정도면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강보합권 정도 들어오면. 어차피 조정 자리에 눌리면 종가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테마선 대장 종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다음날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뭐 근간 재료가 없으면 다음날 무조건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주면서 움직이는 게 정설이었다고. 그러니까 3일이평 이런 식으로, 3일이평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오거든요. 먹고. 이런 식으로 달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진짜는 아니고, 뭐, 장난치십니까? 벽상건설. 급등주 종목이나, 예를 들어 벽상건설 언제 급등했었더라? 어제? 이 종목도 이런 식으로 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 다 공략 안 했습니까? 다 공략 드셨잖아요, 이거. T자에 상한가 나왔죠? T자에 나왔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밑거리 공략. 요거. 상한가 나오잖아, 바로. 쭉. 드신 분, 우리 한 2명이 있더라고. 15,000원까지 보고 다 매도 치고 나가라 했거든. 2명인가 1명밖에 없어요. 내가 쪽지 보내준 분. 이분도 저점이 얼마냐? 플러스 3% 강보합권. 종가 9,000원. 됩니다. 그럼 9,260원에 끝났단 말이야. T자에 상한가 나오고 강보합권 들어갔단 말이야. 한 9,500원대 들어가. 우리 8,500원대 들어갔나? 8,800원대 들어갔나? 종가 9,000원 예상됩니다. 이래가지고 8,800원대나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조금. 다음에 사과 나옵니다. 사과하고도. 다음에 사과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성 기법이 통용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지. 주도주가 없잖아. 아까도 얘기 드렸던 부분이. 그러니까 모엔제 같은 종목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되게 많아. 왜냐면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되게 단순한 기법이지 않으면 뭐 이런 거는 뭐 보조지표 이런 거 활용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소금이니까 추격만 하면 돼요. 괜히 추격해가지고 뭐 물릴 바에 가면 나중에 더 들어갈지 말고 항상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보았었을 때 양봉타법은 첫 조정 받았을 때 보세요. 첫 조정 받았을 때 되게 단순한 거니까 우리 볼 때 이거는 양봉권 타법은 이거는 우리 별표 한 3개 정도 주겠는데요. 첫 조정 받을 때 보세요. 첫 조정. 그 테마선 종목이나 이런 그 테마선 대장 앞으로 볼 때 첫 조정 받을 때 한번 보세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모엔제 같은 종목처럼 만약에 첫 조정 받았는데 음봉이 나온다. 오전 무렴 더 실어버리세요. 장세가 개별 장세였으면 모엔제 같은 종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만약에 장세가 1월달 같은 장세였으면 모엔제 물량 더 실어버립니다. 내일 1회 나오겠죠. 그죠? 내일 1회 나오겠죠. 내일 이런 식으로 시세 흐름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냐. 에헤이 어디 갔노? 어허 잠깐만요. 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일 해봐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밑꼬리 좀 달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아침에 이 밑꼬리를 다는 부분은 언제 떨어지냐? 이 밑꼬리 다는 거 겁먹지 마세요. 밑꼬리 다는 것도 장중에 밑꼬리를 다지 오전장부터 마이너스 떨어지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마이너스 떨어지기 시작한다. 더 사면 되지. 세력들도 분명히 들어가면 물량을 틀었던 흔적이 없거든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볼 때 3일2평 매매입법은 앞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급등주 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중 시세를 먹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결국 초짜배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중에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라거든요. 왜냐면 지금 같은 장중에 쓸데없이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 치고 지금 같은 이제 재미 보는 사람 없어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고 이러니까 좀 말씀드리는 거지. 전문가들도 지금 장세에서 오늘 전날 추천한 종목이 오늘 다음날에 8% 움직이고 이런 종목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반에서 저번 주에나 저번 주 봤던 종목들이 오늘 쏙 들어오니까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오늘 2% 좀 움직였다가 2% 쏙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좀 쏙 들어오는데 결국 한 8% 움직였지만 2%의 사람들이 쏙 붙을 때 위로 쭉쭉 올라가는 종목을 다 어떻게 사? 사람들이 다 시장가로 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매수세를 붙이면 다 추격을 해야 되는 거라. 내가 살라니까 고가 올라가고 내가 살라니까 고가 올라가고 그런 식이거든. 시장가로 주문 걸어놓고 위로 쳐버리는 거라. 그러다가 좀 움직였다 해가지고 한 7% 움직였다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매물이 쭉 빠져버리거든요. 결국은 이제 클릭질만 하다가 결국에는 번제치기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하지 말라는 얘기지. 역시 이제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역시 특징주 테마로
그 새롭게 공시를 가지고 갈 때, 그지? 어떤 특징주 테마가 새롭게 뭐 어떤 뉴스를 가지고 갈 때, 대장 종목들은 점상이고, 대장 종목들 점상이고,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탁 보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내일 같은 장세, 만약에 뭐, 박원순 서울시장, 뭐, 거의 뭐, 민주당이 합당이 되든 안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뭐, 좋은 뉴스 터졌다. 터졌다. 그럼 이제 부대장 관련 종목은 오전장 9시 반까지 보고 공략하는 것이 주가적인 성격이 좋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쪽에 뭐, 미사일 쏘아보다. 이거 완전히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니 많이 이런 뉴스가 터지기 시작해요. 진짜로. 그러면 스펙코는 점상이라. 그럼 우리가 대장으로 알고 있는 종목은 뭐냐? 빅텍도 점상이겠지. 예를 들어서, 점상이겠죠. 만약에 그런 뉴스가 새벽에 터졌다. 주무시는데 갑자기 뭐 한 1시쯤에 속보로 터졌어요. 러시아가 뭐, 병력을 빼버리고 그 근처에다가 뭐 미사일 쏴보다. 푸틴도 삐져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진짜 주무시놨는데. 미국 지도 개폭락이 됐어요. 스펙코 아침 뚜껑 열어보는 거 벌써 잔량 막 2천만 줄 쌓아놓고 상한가라. 그럼 픽때도 상한가겠지. 그럼 버스때도 상한가겠네. 예를 들어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스펙코가 잔량이 좀 약하다. 한 100만 줄 쌓아놨다. 그럼 빅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 아침에 14% 시작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부대장 관련 종목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대장 관련 종목도 아침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텍이라든가 휴라든가 웰코론이라든가 이런 종목 들어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9시 반까지 보고 수급 없구나. 10시까지 보고 있다 수급 없으면 빠져야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좋은 예로 뭐가 있냐면 이 기법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근래에 들어갔던 좋은 예가 뭐냐면 며칠 전에 들어갔던 관련 종목들 중에 뭐 있었습니까? 우리 상한가 먹고 좋다고 했던 종목 있었잖아요. 조화제약. 우리 이날 샀잖아요. 그 전날에도 분명히 이거는 추가적인 증거 좀 돌파 가능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잖아요. 내가 봤을 때, 최대가 20병 자라나고 차지 턴어라는 시점입니다. 조금씩 물량 잡아서 4천원 안착한다면 좀 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추천을 드렸거든요.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장 마감하고 황우석 논문 사태가 어느 정도 특허 취득하게 되면서 ST큐브라는 종목이 그 막판에 땡겨 올려주면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결국에는 시가가 고가 형성해주면서 종목 죽어버리지만 결국 이 종목도 장중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조화제약은 어떻게 되냐. 산성NS랑 같이 주가 밀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도 시초가가 마이너스 플러스 11%거든요. 플러스 11%꼴에 들어갔단 말이야. 시초가 플러스 11%꼴에 딱 들어갔어. 그지? 요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종목이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몇 시까지? 9시 반까지 보고 상한가 못 까먹으면은 정리하라고 해. 추격서 매매이기 때문에 정리하라고. 들고 있지 말라고. 왜냐면 갈 거면 그 시간에 가버리지. 어영부영하게 고점에서 터지고 계속 막 불러서 11%까지 유지해주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장세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써내진 상가 갔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 추격한 사람 있겠죠. 링네트라든가 다물이라든가 이런 다물도 마찬가지고 사람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있노? 안랩이라든가 이런 거 추격한 사람 있겠죠. 아침 안랩 이런 거 보게 되면 아침에 추격한 사람 있겠죠. 10시까지 상한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 나오라고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들고 있지 말고. 그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딱 보고 있다가 오전에 딱 보고 있다가 추격할 거면 깔끔하게 하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유가 뭐냐, 시간적인 거거든요. 시간적인 기준을 봤었을 때 10시 넘어서는 들고 있다고. 급등전환 종목은 장중에 빠지지 오전에 잘 안 빠져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수급의 원리에 맞춰서 본다면, 수급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대한민국 수급이 제일 좋은 시장은 9시에서 9시 반 사이거든요. 이때 제일 움직임이 제일 좋아요. 모든 급등 종목은 요 상세에서 결정이 되고, 이 장세 흐름도 아무리 지금 장세가 거지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장세 흐름, 지금 같은 시장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급 자체는 오전장에 결정이 된다. 모엔 저렇게 오전에 가막 흘리는 거 봤죠? 호가 진전이 벌써 가막입니다. 좋은 종목. 중요한 건 연소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개판인 거지. 맞죠, 그죠? 장세가 좋으면 좀 더 뚜렷하고 정확하게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9시 반까지 보고 좀 정리해놔야 되지. 시초가의 단기 하락세가 나가 빠질 때, 즉 장 마감 이후 단기 악재가 나와서 마이너스 5에서 시초가에 빠지면서 시작할 때 오전장을 파동으로 노린다는 생각을 보시고 기법으로 오전 10시까지는 시간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이야? 단기 시초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눌림목 1차 기법이랑 똑같다 보면 되겠죠. 눌림목 1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급등주 종목이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날에 우리 추세가 상당히 살아나는 종목들, 근래 뭐 있을까? 추세 좀 좋은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뭐 지금 종목들이 막 기억나는 게 없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던 종목들, 요게 맞는 종목들이, 추세가 좀 어느 정도 계속 바닥권에서 살아나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떨어진 종목, 거의 종목이 없는데, 그죠? 장 꼬라지가 개판이다 보니까, 이지발, 카프로도 지금,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나쁜 자리 아닌 것 같고, 그죠? 카프로도 뭐, 바닥권이고, 그지? 아무래도 없네. 아무래도 없어요. 그죠? 지금 다 우량주 종목도 우선이니까. 어쨌든 전날 근래 들어서 종가 관리 상당히 잘해주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래 들어서 종가 관리 잘해주다가, 단기 좀 악재가 좀 떠들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뭔가 연기가 됐다거나, 예를 들어 큰 행사가 연기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이제, 단기 악재가 나가지고 시간 한가 갔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테마로 주변에 있는 단기 악재가 쏟아졌을 때, 마이너스 한 4에서 5%부터 시초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누르면 일치랑 똑같은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주가 많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신일산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신일산업이 상한가 안 갔다 생각하고, 그래 종가 관리 잘해주다가 갑자기 M&A 뉴스 터졌는데, M&A 뉴스 때문에 좀 주가가 상한가를 못 가고, 플러스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 유가되고 빠졌어요. 어제 상한가 어제를 갔다가 유가 살짝 되고 빠졌어. 플러스 10% 끝났어. 그런데 이 종목이 갑자기 뉴스가 터졌어. 금강원, 저 새끼들, 유상증자 공시 터트려놓고 다음날 M&A 주가로 가지고 장난치고 주가를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놓고 주가를 급등을 많이 시키더라. 아따, 말 빠르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식을 가지고 이 종목들이 유상증자를 공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대규모 유상증자 나오면서 단기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하락세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로 대부분 유상증자를 성공을 못 한단 말이라. 회사 존폐위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종목들이 뭡니까? M&A라는 특수한 시점에서 특수한 재료를 가지고 공시를 내버려가 지분 매입으로 두게 되면 당연히 뭐가 형성되겠습니까? 지분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주가의 호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지금 시기적으로 유상증자 나오고 난 뒤에 이런 M&A 관련해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금강원에서 보게 되면 인마들 지금 주가 조작하려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장 마감하고 그런 뉴스로 공문을 보낸다고 이렇게.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그래가지고 보고 있던 개미들이 쫄아가지고 물량을 던지겠지. 단기 약재란 얘기지. 그럼 다음날에 보면 보통 5% 정도는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미 그런 뉴스는 이미 전날에 주가 상승할 때 대비해가지고 이미 단타 물량이 털리는 자리이니까 어차피 이 종목도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10시까지 시세 흐름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는 뭐냐면 급등의 종목들 중에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근거한 뉴스 터질 때 이런 뉴스 잘 나옵니다. 그지? 그냥 이것도 근거한 뉴스 터지고 보고. 단기 이평선 기준 혹은 지지선 근처에서 종목들이 시작할 경우 여유금을 가지고 공략한 것이 좋고 이런 경우 오전 10시 안에 시세가 없다면 바로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수용소로 보시고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차압 보고 그지? 쓰잘데없는 내용이니까 차압 보고. 그냥 아침에 이런 거예요. 추세 좋은 종목 들어갔는데 10시까지 수업 보면 정량 나오던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짜배 분들은 아사히 이런 거 들어가지 말고 정량 나왔다고 오전 다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지? 이런 거. 추세는 좋은데 장중에 튀면 어쩔 수 없고. 왜냐면은 지금 증시는 장중에 튀을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지? 그다음에 동시효과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증시 하락시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10개. 지금 이 패턴대로 쓴지 벌써 지금 이 패턴대로 쓴지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죠? 3년 전에 이런 텐텐텐 매매법을 쓰고 난 뒤로부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동시효과와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증시 하락하거나 글로벌 증시 하락할 때 좀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동시효과와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증시가 하락할 때, 자, 우리 미증시가 하락한다는 건 하락할 때,
얼마나 하락해야 우리가 볼 때 하락합니까? 최소 못해도 2.5% 이상 하락세를 보일 때, 2%에서 뭐 예를 들어 4% 떨어질 때, 증시 자체가 우리가 볼 때 한파동이 3%이기 때문에 3% 이상 주가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그럼 어떤 패턴을 쓰느냐? 10-10-10 매매기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대부분 아시죠, 그죠? 10-10 매매기법.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하한가 매매기법 역시 오전장에 시세가 나와야 하므로 베팅해서 잘 영향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오전장에 들어가는 기법 중에 요건 별표 10개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들어올 확률이 무엇보다 제일 웃긴 게 뭐냐면, 하한가 매매기법도 그렇고요. 10-10 매매기법도 그렇고,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점화 매매기법은 지금 잘 쓰면 안 되고요. 하한가 매매기법은 이런 거죠. 점화 매매기법은 이런 거죠, 그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뭐 이런 식으로 점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쭉쭉 점화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 자리 풀려버리거든? 풀리면 어떻게 돼버리냐? 이 종목이 앞전에 들었지만, 이 대량거래 수반하면서 풀려가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직 풀리자마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 들어다가, 뭐, 들어왔다 갔다 감는 경우가 없고, 이거 다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씩 타고 빠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사가지고, 동시에 같이 사가지고, 요 부분에서 바로 매도치고 나오면 끝이라. 그래, 한 20% 먹고 나오죠? 20% 뭐 25% 매도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기법이니까. 그리고 텐텐텐 매매법은 지금 뭐 3년 전에 상당히 좀 우리가 많이 먹고 난 뒤로부터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죠. 그죠? 오늘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그리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3%는 먹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증시는 없죠, 지금.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3% 떨어진다는 그게 없잖아. 안 그래요? 없는 장사에 이런 기법을 쓸 수는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지우겠습니다.